네, 반갑습니다.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를 위한 QBD 플러스 식스 시그마 적용에 관한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LG화학 생명과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는 것이 처음인데요.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를 위한 QBD 플러스 6 시그마 적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B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BD는 92년도 조레웬 주란 박사께서 처음에 제안하셨습니다. 계획이나 설계를 통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의약품에서의 QBD 적용은 ICH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퀄리티 가이드라인에 QBD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ICH는 의약품 규제조화 회의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의약품 허가를 위한 요구사항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CH 가이드라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QESM 가이드라인이 있고, 퀄리티 가이드라인의 개념이 도입된 Q가이드는 주로 안정성 연구나 불순물 관리 기준, 그리고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그런 위해 관리 기초와 유연한 의약품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ICH 가이드 퀄리티 가이드라인의 QBD 개념은 Q8, 9, 10, 11 등이 이제 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돼서 Q12 이렇게 계속 개발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BD의 정의는 무엇이냐? ICH Q8 가이드에서 얘기하기는 목표를 미리 정하여서 시작한다. 그리고 제품의 이해, 공정의 이해, 그리고 공정 관리를 강조하는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식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BD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이고, 그런 다음에 그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달성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과 공정 변수를 설정하는 것, 그것을 올바른 방법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물질 특성과 공정 변수들을 이제 품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관리 전략을 짜는 것, 그런 항목을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단계 최초의 첫 번째 단계의 최종 결과물은 중요 품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Critical Quality Attribute CQA라고 하고요. 그 CQA는 환자의 관점에서의 어떤 품질 목표 사항이 QTPP를 이제 기술하고, 그 QTPP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지표를 도출하고, 그 항목들 중에 중요한 항목은 이제 CQA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QA는 어떤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도와 범위 분포에 있어하는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ICH-QA 가이드에 있고요. 그래서 이 CQA가 만약에 내용 고용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함량이나 함량 균일성, 용출, 불순물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이 되고요. 혹은 뭐 제재학적 특성이 추가되었다. 흡입제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적 특징, 그리고 주사제는 무균성, 경피흡수제는 점착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단계의 최종 결과물은 뭐냐? 그러니까 CQA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제 CPP를 파악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 핵심 공정 변수를 찾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핵심 공정 변수의 허용 범위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가 우리 이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실험계획법을 가지고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QA에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 중요한 공정 변수다. 그래서 CPP다라고 되어 있고, 제품 품질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모니터링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ICH QA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는
품질 보증과 연관된 공정 변수와 투입 변수의 다차원적 조합과 상호작용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통계 툴을 활용해서 교호작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교호작용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공정 변수 투입 변수의 어떤 그 허용 공간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계 공간, 디자인 스페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변경은 프로세스 파라미터의 변경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기간에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측면에서는 제약 업체에서는 유리하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OE는 당연히 여러 개의 변수를 함께 실험해야 파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식 QBD의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Y = fx의 관점에서 우리 식시그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Y = fx 관점에서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우리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QTPP랑 CQA가 Y에 해당하는 거고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CPP랑 CMA가 X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X의 어떤 최적화된 설계 공간, 허용 범위,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하는 거. 요게 이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었고 마지막 단계 프로세스 컨트롤에서 이 CPP랑 CMA 그리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전략을 이제 세우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QBD인데 저희 식스 시그마에서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Y를 수립하는 뭐 디파인과 매저, 측정 시스템 분석, 현수준 측정. 그런 다음에 어널라이즈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 Y 영향을 주는 바이탈 표 치명 인자를 찾고요. 그 치명 인자를 최적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순서까지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Y 프로젝트 Y나 X 치명 인자들이 컨트롤하는 표준화하는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Y, X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최적화하는 얘기. 이 프로세스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도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CPP나 CMA를 찾을 때는 가설 건추정을 주로 사용하게 됐고 디자인 스페이스 그리고 우리 식시그마에서의 임프루브 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DO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한 QBD 6 시그마를 이제 제약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QBD는 체계적 의약품 개발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제약 회사들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기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 6 시그마의 체계를 이 QBD에 접목을 해서 전사 차원의 혁신 활동을 전개를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한 어떤 제약의 통계와 식시그마 컨셉을 더하고 그 다음에 R&D는 이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QBD 그리고 생산과 품질은 굿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GMP 개념의 어떤 식스 시그마 GB 그다음에 식스 시그마 GB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얘기고 준한 역량을 말하는 거고 식스 시그마 블랙벨트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렇게 레벨링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소위 어떤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레벨을 어떤 마스터 블랙벨트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QTPP, CQA, CPP, 디자인 스페이스, 컨트롤 스테이티지로 어떤 제약의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개발이 완료되면 그걸 생산과 품질을 받아서 어떤 전통적인 식시그마 방식 그리고 우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품질 방식의 GMP와 결합해서 어떤 디파인과 메저, 어널라이즈, 임프루브, 컨트롤로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면 우리가 그러니까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식도 잘 따르면서 그 구성원들의 역량, 통계 분석 역량도 쌓아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좀 체계적인 어떤 이 방식을 조기에 전략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LG 화학에서 자체 개발한 첫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건선성 관절염, 척추 관절염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과제의 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갔는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식시그마 과제 등록서 하고요. 그다음에 디파인에서는 어떤 개선 활동 추진 배경, YY 전개, 프로젝트 Y 선정과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뭐 종양 괴사 인자의 수용체 부위에 어떤 강한 어떤 친화력으로 결합해서 종양 괴사 인자의 작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이제 효과를 지닌다. 그런 약품에 대한 이제 추진 배경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중화능을 분석하기 위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이나 세포 사멸을 보이는 여러 세포주들의 분석법을 이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제 분석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법은 유로피안 파마코피아라는 곳에 이제 등재가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유럽이나 EU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에 어떤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YY 전개가 있고, BY, 리트Y 해서 이제 분석법을 개발한 것을 이제 BB 과제를 선정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시, 그러니까 우리 LG화학 제품이 유세프트에 대한 포텐시 분석법을 확보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Y를 이걸로 정했다. 이렇게 Y 이제 디파인을 하고요. 그다음 메저 단계에서는 이제 측정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LG화학의 분석법과 이제 EP 모노그래프의 분석법을 이제 비교한 것이고요. 이것은 적격성 평가를 이제 측정 시스템은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적격성 평가 결과를 첨부함으로써 측정 시스템 분석을 대체한 거고요. 그래서 저 이제 여러 그 포텐시 분석법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비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 활동을 왕성히 하는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전달의 과정을 통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널라이즈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잠재 인자를 도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명 인자를 선정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가인자를 이제 도출을 하고요. 이 가인자를 이제 이런 어떤 논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가인자를 도출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가인자의 분석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Y, 그다음에 그 데이터 유형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DOE를 해서 스크리닝을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선 요인의 이수준 이제 부분 요인 설계를 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탭을 활용해서 부분 배치법으로 이제 실험 설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시를 한 후에 이제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각 인자별로 효과의 크기를 이제 주효과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크다, 효과가 거의 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산 분석 테이블 가지고 유의한 인자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제곱 값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의 정규 확률도랑 뭐 파레토 차트 그리고 잔차 그림도 저희가 미니탭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분석의 결과를 다시 한 장으로 정리 요약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인자가 치명 인자임을 p-밸류를 보고 확인이 됐다. 예, 이런 얘기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의하지 않아서 치명 인자에서는 탈락이 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명 인자가 아까 QED에서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인프루브를 하는 거죠.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DOE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요인 설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치명 인자였던 두 가지 인자들을 이제 최적화 대상 인자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심합성 계획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반응 표면 분석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서 그 반응치에 대한 이제 실험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분석 테이블에 본 것 같은 설명력과 실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 최적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또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 반응값, 그다음에 다중 반응 예측, 그래서 디자이빌리티라고 하는 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최적화된 값을 반응 표면 설계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약품에 대한 포텐시 분석법의 최종 분석 조건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디파인과 메이저 어널라이즈 인프루브 컨트롤, 이 컨트롤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성과 및 향후 활동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표준화나 어떤 관리 계획, 관리 전략을 짜고 어떤 새로운 발견, 어떤 배움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사실 전사적으로 LG화학 생명과학 공부를 전사적으로 사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의 성과는요, 그 DOE를 함으로써 어떤 보통의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이 2~3달이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됐다. 그리고 분석 횟수도 25회 가량 됐었는데 5회 이하로 좀 줄였고요. 근데 한 해만 분석할 때마다 어떤 검출 시약이나 세포 뭐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이나 기기 사용료 등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DOE를 기반으로 한 분석법 개발과 최적화를 수행해서 개발 기관과 어떤 개발 비용이 이제 절감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이 이제 호주에 출시되는데 호주의 허가 취득하고 제품 출시하는 데 있어서 이 DOE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법을 당연히 확보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역과 결과서나 DOE를 기반으로 한 어쩌면 첫 번째 우리 LG화학 생명과학 공부의 첫 번째 포텐시 분석법에 대한 어떤 개발로 사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분석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이성, 정밀성, 정확성, 직선성,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을 하고 있고 했었고 분석법 개발 보고서를 만들고 또 SOP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QBD 6 시그마를 통해서 어떤 LG화학 생명과학본부가 체계적으로 의약품 개발하는 이 방식이 전사적으로 어떤 교육과 어떤 많은 교육 커리큘럼과 그 과제 활동을 통해서 또 벨트 인증을 당연히 식시그마처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는
거의 50% 이상이 모든 인원의 50%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연내에는 이제 벨트까지 벨트 취득까지 그린 벨트, 블랙 벨트 취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R&D에서도 1호 MBB 후보가 지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활동들을 어떤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미니탭의 이런 통계 분석 도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관련돼서 다른 제약 업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기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